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입원을 권유받은 조현병 병력자가 편집 증적 방상에 빠져 장소를 이동하여 투신한 경우 유서가 없더라도 최근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 가합 23352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망인은 2013년 12월 7일 오전 7시 20분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401동 13층에서 투신하였고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은 2005년 10월 6일 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러던 중 2012년 7월경 입사한 망인의 직속 상사로부터 직원들과 대화를 잘 하지 않는 등 우울증이 온 것 같으니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위 직속 상사와 함께 정신과 병원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 이후로 회사가 자신의 업무 과실을 트집잡아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생각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거나 두통, 어지러움, 구토, 식욕저하, 우울감 등이 심해졌습니다. 이에 망인은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의 이는 이를 만료하였으나 망인은 2012년 9월 30일 사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망인에게 망인이 사직 전 해오던 업무를 인수할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분간 회사에 나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2년 11월 16일부터 2013년 2월 2일경까지 오후에 출근하여 사직 당시 진행 중이던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회사의 요청으로 2013년 2월 13일 재입사하게 되었으나 정신질환과 잦은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의 악화로 2013년 9월 25일 다시 사직하였습니다.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았는데 2013년 5월 25일 이후 정신과 치료는 중단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십 차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편집증은 모든 일을 지나치게 자신과 관계 지으려 하는 증세를 말하는데 특히 자신이 피해를 당한다는 피해망상 증세가 강하여 보다 넓은 개념인 망상장애로 분류됩니다. 편집증은 뇌의 질환이지만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악화되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는 비환자보다 3배에서 12배 정도 자살 위험성이 높은데 특히 망상질환을 가진 환자는 망상에 기인한 자살이나 타살에 대한 생각으로 인하여 통제불능의 충동이나 생각에 빠져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사회적 기능장애 등을 나타내는 정신질환으로서 정신질환 중 자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질환에 속하며 주요 우울장애가 동반되면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자살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50에서 60%는 생애 한 번 이상 자살 사고를 갖게 되며 그중 10%에서 20%는 자살을 기도하고 이 중 5에서 6%가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50%가 증상이 재발되어 입원 치료를 되풀이하며 증상이나 사회적 기능이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은 사실조회 촉탁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망인의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망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만성적인 편집증적 의심사고, 수면장애, 절망감, 우울한 기분, 무력감,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현병의 임상적 진단에 부합되는 소견이자 간변 질환으로 망상장애 편집증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9월 25일 F정신과를 내원할 당시 망인의 상태는 급성기 정신병적 사파의 발생이 현재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인 기능평가 척도상 50에서 41에 해당하여 심각한 증상 또는 사회 직업적 기능에서의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망인이 위 정신과 진료를 시작한 이후 부분적으로 증세가 호전된 적이 있으나 일부 악화의 징후도 있었고 H정신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망인이 2013년 5월 25일 정신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한 이후로는 더욱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기인한 정신병적 초조, 불안, 긴장, 충동성 증가 등이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인은 정신질환 발병 후 직장 생활에서 부적응에 기인한 생계 걱정과 미래를 걱정하였고 우울한 기분을 호소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망인이 작성한 일기장에는 편집증적 망상을 가능케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 망상이 드러나는 글들입니다. 망인은 사망 전날에도 가족들에게 회사로부터 언제 손해배상이 들어올지 모른다며 불안해하였고 구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사망 당시 망인은 비록 회사를 사직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니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으며 별다른 채무가 없었습니다. 망인은 당시 38세의 남성으로서 결혼한 지 2년 된 피고 A, 14개월의 딸인 피고 B 및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나항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투신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동반된 우울감, 무력감, 지속적인 구토, 어지러움, 현기증 등도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나항의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리한 사실 등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부친 L에게 언제 출근하냐라고 묻기도 하였고 L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모친에게 담배를 사러 나간다라고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집에서 나왔습니다. 망인이 주거하는 아파트 402동에서 나와 옆동인 401동 13층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담은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자살 직전에 주변인에게 관찰될 정도의 정신과적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흥분 상태 내지 공황 상태와 같은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은 사실조회 촉탁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2013년 5월 25일 이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 내과, 신경과, 아이병원 진료기록에서는 의료진이 피해 망상이나 정신병적 이상을 의심할 만한 관찰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내과 및 신경과적 증상과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 사이에 관련성을 규명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피해 망상,
편집증적 증상과 동반된 정신병적 초조, 불안은 충동성 증가 및 자기통제 능력의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항상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본 망인의 일기장은 2012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L, 피고 A의 진술서 등의 가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2013년 9월 25일 사직한 이후 집에서 쉬었는데 그 당시 정신질환이 그 이전에 비하여 더 악화되었다는 진술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2013년 5월 25일 이후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여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정신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일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조현병 환자이고 인지기능 내지 현실 검증력이 상당히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자살 무렵 자살 암시 유서 또는 문자 메시지나 기타 신변정리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또한 흔한 자살에 대한 계획성과 통제성이 엿보이는 방법인 목맨 방식이 아니므로 사망 당시 적어도 극심한 정신질환 또는 심신미약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혀 혹은 제한된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을 절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